네, 여기는 JPEG, 저는 정두상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올해 들어서는 에세이 위주로 읽었고 소설에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사람 냄새 나는 게 좋아서 에세이들을 더 자주 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들을 쭉 읽고 추천도 많이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소설을 다시 읽어보고자 노력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책을 만나고 이게 진짜 소설 읽는 맛이지, 이게 바로 소설의 힘이지를 다시 한번 느낀 소설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 소설은 바로 스토너라는 소설입니다. 이 디자인은 초판본 디자인을 다시 입혀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구입해서 읽게 되었고요. 아마 이 책을 예전에 읽으신 분들은 그 하얀 바탕에 얼굴 있는 걸로 아마 읽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들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영철 문학평론가님, 그리고 김현수 작가님 같은 분들이 정말 이 소설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신영철 평론가님은 이 책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셔서 저도 모르게 이 책을 한번 읽어야지 하다가 한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같이 읽게 되어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읽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너라는 소설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윌리엄 스토너라는 한 남자의 삶을 탄생부터 성장,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 교수가 되는 것, 결혼, 아이를 낳고 쭉 살아가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스토너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윌리엄 스토너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쭉 추적해가는 한 인물에 대한 소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토너라는 주인공이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농업대학을 갔다가 거기서 영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영문학의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거기서 교수로서 평생을 살게 되는 그런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삶이 너무 평탄한데 그 사이사이에 자기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장면들이 소설로서 정말 아름답게 묘사가 됩니다. 저는 소설의 순기능이 정치적이거나 특정 메시지를 주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주면서 주인공화 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토너라는 작품을 정말 소설로서의 순기능을 다 보여줍니다. 한 스토너라는 평범하고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의 삶을 이 소설의 시점으로 독자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면서 그렇게 초라하고 별 볼일 없고 어쩌면 친구도 많지 않았던 스토너의 삶을 통해서 약간 우리의 삶을 거기에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소설적인 초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소설의 특징을 평범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평범성 안에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1965년에 2000부가 초판으로 딱 나옵니다. 이 디자인으로 나왔죠. 그렇지만 1년 만에 절판이 돼버려요. 왜냐면 책이 거의 팔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소설로도 여겨질 수 있었는데요. 한 40 몇 년이 흘러서 한 뉴욕의 서점 주인이 이 책을 추천하면서 재출간되고, 그러다가 프랑스에 번역되어서 소개되면서 이 소설이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유럽과 미국의 사람들의 찬사와 호응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한국도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이 책이 번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소설가들이 사랑하는 소설로도 많이들 소개가 되곤 합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소설가들이나 유명인들을 보면은 그 리스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많은 소설가 또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손꼽는 20세기의 소설로도 알려져 있는데,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건 이 책이 나온 20세기에는 이 책은 어쩌면 약간 버림받고 외면당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20세기에 나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1세기에 사랑을 받고 재조명을 받은 한 사람에 대한 한 소설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하고 뭔가 이 소설을 찾게 되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 존 윌리엄스는 이 소설의 인물인 스토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가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스토너를 슬프고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의 삶은 아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작가 이름이 존 윌리엄스잖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은 윌리엄 스토너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 소설의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이 작가와 소설의 인물이 아주 유사한 점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정말 이 소설은 명문들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표시한 데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만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이 소설의 묘미를 알려보겠습니다.
윌리엄 스토너는 1910년 19의 나이로 미주리 대학에 입학했다. 8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의 강사가 되어 195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단에 섰다. 그는 조교수 이상 올라가지 못했으며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도 그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동료들이 그를 추모하는 뜻에서 중세문헌을 대학 도서관에 기증했다. 가끔 어떤 학생이 이 이름을 우연히 발견하고 윌리엄 스토너가 누구인지 무심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토너의 동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도 그를 특별히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의 이름을 잘 입에 올리지 않는다. 노장 교수들에게 스토너의 이름은 그들을 기다리는 종말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젊은 교수들에게는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일깨워주지 않고 동질감을 느낄 구석도 전혀 없는 단순한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그가 불쑥 이렇게 묻더니 냉정한 표정으로 강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학생들에게 아무런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거의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슬로는 밝게 반짝이는 검은 눈으로 스토너를 바라보았다. 스토너군,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스토너는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소네트야, 스토너군. 슬론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14행으로 이루어진 시라는 얘기지. 이런 시의 양식은 틀림없이 자네도 이미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네. 이 시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자네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언어지. 저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몇몇 사람의 머릿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인일세. 그는 잠시 스토너를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변해버린 눈으로 학생들 너머의 어딘가에 막연히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리고 책을 보지 않은 채 다시 시를 읊었다. 단어들을 구성하는 소리와 시의 리듬이 한순간이나마 그 자신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깊고 부드러워졌다. 이어진 침묵의 순간에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다. 슬로는 이 시를 다시 읊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단조롭게 변했다. 그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사랑이 더욱 강해져 머지않아 떠나야 하는 것을 잘 사랑하리. 슬론의 시선이 윌리엄 스토너에게 되돌아왔다. 그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셰익스피어가 3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자네에게 말을 걸고 있네. 스토너군, 그의 목소리가 들리나? 스토너는 침묵했다. 이것은 그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던 문제였다. 마침내 그가 약간 분개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모르겠습니다.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슬론이 말했다. 자네는 이 폐쇄된 공간에서 이른바 세상이라는 곳으로 나가는 날을 고대하고 있나? 스토너는 당황스러워하면서 희죽 웃었다. 아닙니다, 교수님. 슬론이 책상 위에 서류철을 톡톡 두드렸다. 이 기록을 보면 자네는 농촌 출신이야. 그럼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시겠군. 스토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자네는 여기서 학위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인가? 아닙니다, 선생님. 스토너가 말했다. 그 단호한 목소리에 스토너 자신도 깜짝 놀랐다. 자신이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모르겠나, 스토너군? 슬론이 물었다. 아직도 자신을 모르겠어? 자네는 교육자가 될 사람일세. 갑자기 슬론이 아주 멀게 보였다. 연구실의 벽들도 뒤로 물러난 것 같았다. 스토너는 자신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질문을 던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지. 슬론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 걸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건 사랑일세, 스토너군. 슬론이 유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는 사랑에 빠졌어? 아주 간단한 이유지. 이 스토너라는 책은 그냥 한 남자의 어떻게 보면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한 사람의 삶이었잖아요. 이 스토너가 바라보는 시선, 열정을 쏟는 모습에서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을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열정을 쏟았던 일들이나 잃어버린 친구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볼 때 이 스토너의 뭔가 약하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에 많이 이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스토너의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그냥 스토너가 멋진 사람이었다가 아니고요, 훌륭한 교수였다 이것도 아니고요, 뭐 사랑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인간이 그러한 기회와 선택의 기로에서 그냥 인간으로서 때로는 좋은 선택 또는 실수들을 어떻게 빚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책을 읽으니까 뭔가 내가 이 나이쯤 되면 또는 이때쯤 되면 뭔가를 이루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내 안에 그러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내려놓게 되면서 그냥 내 삶을, 지금 현실을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잠시 쉼들이 이 소설을 읽는 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기에 참 많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치기 쉬운데요, 이럴 때 이런 소설들을 통해서 잠시나마 우리의 삶 자체, 그 생명 자체 또는 죽음 자체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